안녕하십니까. 즐거운 세상 만들기 주인장입니다. 오늘은 병과 시리즈 화학병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 구독자 맞죠? 예, 구독하셨죠? 예, 구독자 그 후배님께서 자기가 화학병과를 갈 건데 화학병과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또 이제 야전에 있는 저희 그 후배나 현역들한테 전화를 해서 한번 알아보기도 하고, 제가 그 현역 때 화학병과랑 같이 업무했던 것들, 기억을 더듬어서 한번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화학학교의 구호가 알아야 산다! 알아야 산다! 이거죠? 그만큼 화학학교 쉽지만 어렵고 어렵지만 쉬운 것 같은데, 아무튼 요즘은 화학병과라고 안 하고 화생방병과라고 하나요? 화학, 생물학, 방사능 줄여서 화생방병과?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입에 좀 익은 대로 화학병과라고 말을 좀 하겠습니다. 화학병과. 화학병과의 주 임무는 분석, 방어, 제독, 정찰 이렇게 주 임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단, 군단 이하의 부대들이 적으로부터 화생방 공격을 받았을 때 의무부대하고 협조해서 전사상자 관리, 화생방 물질 중화, 제독, 그 다음에 정찰, 이런 임무를 수행하는 게 메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화생방 부대는 좀 특별하다고 해야 되나? 특이하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특별한 장비들이 있어요. 양수기, 보일러, 샤워 시설, 제독 차량, 화생방, 정찰 차량 이렇게 있죠. 그래서 화생방 공격을 받으면 옷하고 이렇게 빨리 씻어야 되니까 샤워 시설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야전에 있을 때 실제로 본 건 샤워 시설하고 화생방 정찰 차량은 실제로 본 것 같아요. 다른 거는 보지도 못했고.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들 다 장비 운영하고 적으로부터 이렇게 아군을 보호하는, 어떻게 보면 전투 지원 부대의 성격이 강하죠. 그래서 그런 거를 잘 하려면 많이 알아야 되니까 알아야 산다. 거기 학교 구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게 지금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제가 중대장 때였나 소대장 때였나 화학 교육 받다가 이런 게 있었어요. 전세기였나 이런 게 있었어요. 아군이 적으로부터 화학 공격을 받았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그 화학 공격에 대한 그 효능이 떨어졌는지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MOPP 단계라고 하는 그 화학 방사능 옷 입고 막 이 방독면 쓰는 걸 장비를 해제해야 되잖아. 근데 그 적의 그 화학 공격 효능이 떨어졌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두 명한테 방독면을 벗겨. 그래서 그 두 명이 죽으면 나머지는 계속 쓰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또 두 명한테 벗겨. 그러다가 걔네가 괜찮으면 한 개 분대가 다 벗어. 그러다 그 분대가 죽는다? 그럼 나머지는 또 안 벗어. 근데 맨 처음에 벗었던 분대가 안 죽었다? 그러면 나머지도 다 하나씩 이제 다 벗어. 근데 되게 웃기잖아요. 난 되게 웃기더라고, 그걸 보고. 그래서 이제, 야, 그러면 맨 처음에 두 명 벗길 때 누구 벗기지? 평소에 말 안 듣는 친구를 벗겨야 되나? 아니면 솔선수범 해야 되니까 소대장인 내가 벗어야 되나? 아니면 중대장인 내가 먼저 벗어야 되나? 그럼 내가 죽으면 중대는 누가 지휘하지? 내가 소대장일 때 벗으면 소대장은 누가 지휘하지? 그러다 보면 제일 마지막에 남는 건 막내만 남겠네. 솔선수범 해야 되니까 우리나라 군대는. 그럼 답이 없대. 하여튼 이런 웃긴 생각을 한번 했어요. 아무튼 그건 그렇다 치고. 자, 근데 아무튼 제 기억에 화학병과는 조금 미달이 아니었나? 요즘도 미달이지 않을까요? 워낙 소수를 뽑아서 그 소수를 뽑는데 소수가 지원해서 경쟁률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제 기억에는 조금 미달이었던 것 같아. 왜냐면 후보생 때 화학교육을 받으면 좀 어렵잖아요. 힘들고, 이렇게 가스실에 들어가고, 그리고 MOPP 단계 적용하라 그랬고, 가스 해서 방독면 쓰고, 아니면 그 전에 신발 신고, 옷 입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어떤 탄이 떨어졌을 때 내 피부가 분홍빛이 되고, 수포가 생기면 이건 무슨 탄. 그래서 무슨 킷을 해가지고 주사를 내 허벅지에 꽂고 하여튼 그래서 어려웠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람, 풍속 계산해가지고 도망갈 장소 정하고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달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도 미달인가요? 근데 워낙 소수를 뽑으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출신이 어떻게 됐던, 소수가 인간하든 어떻게 되든 인간을 하면 초급반을 갈 텐데, 초급반 때 뭘 배운지는 제가 말할 건 아닌 것 같아서 패스. 그래서 아무튼 인간하고 초급반 가서 야전에 왔다 그러면은 둘 중 하나입니다. 참모장교를 하던지
그 소대장을 하든지 둘 중 하나를 해야 돼요. 참모 또는 소대장. 그래서 참모장교부터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참모장교. 제가 앞에 병과들 말씀드릴 때 재정병과, 병참병과는 최소 사단급, 그쵸? 사단급에서부터 근무를 한다고 했는데 화학병과는 최소 연대급에서부터 근무를 합니다. 연대 작전과 내에 화학장교 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연대의 작전과의 일부로 임무 수행을 하는데 말이 화학장교지 실제로 임무 수행하는 건 연대 작전과 작전장교님의 보조장교쯤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 그러느냐? 사실 조금 화학장교가 임무가 매일 빡시게 있는 건 아니에요. 가끔 한 번씩 하는 업무가 있는데 그거 말고는 사실 이제 좀 할랑하니까 작전과 업무 많이 도와줘야죠. 어느 부대나 작전과는 제일 바쁘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도와주는데 제 생각에, 제 판단에 보병대대, GOP 말고 그냥 보병대대 정보장교, 정훈장교, 그리고 연대의 화학장교, 요 세 개의 보직은 일을 찾아서 하려 그러면 엄청나게 많지만 일을 안 해도, 적당히 해도 티가 안 나.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정훈장교는 작전장교 2나 보조 작전장교쯤으로 이렇게 좀 활용되는 경우가 많고, 정보장교 마찬가지. 중2 때, 중2들은. 그러니까 만약에 연대 작전과의 소위의 화학장교가 같다. 그럼 여지없이 연대 작전장교님의 보조장교가 되는 거죠. 슬프지만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슬픈 현실은 놔두고, 그래서 이제 화학장교가 되면 임무 수행을 하는데, 그 임무 수행할 때 주 임무가 뭐냐면 예하부대의 점검, 교육, 요 두 개가 또 이제 메인 업무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화학장교니까 각 대대별로 또 중대별로 화생방 관련된 그 보호의 있잖아요. 보호의 입는 거, 화생방 터졌다 그럼 막 이렇게 옷 입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옷을 몇 초 만에 입어야 돼요. 그래서 그 옷을 정말 빨리 이렇게 입을 수 있느냐, 그런 점검. 그리고 중대별로 또 이제 화학병이 있어요. 화학병. 그 화학병이 이렇게 훈련 나가거나 이렇게 주둔지 내에 이렇게 화학병으로서 임무 수행을 잘 할 수 있는지 걔를 교육하고 관리하고, 또 중대는 그 화생방 탐지기라고 하나, 화생방 하여튼 그 기계를 어디 주둔지 밖으로 이렇게 갖다 놔야 돼요. 근데 그 갖다 놨는데 그게 통신이 잘 되느냐, 설치를 그 화학병이 잘 할 수 있느냐,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시험도 봐요. 시험 봐서 이렇게 이제 점수를 이렇게 매기고, 이제 적 화학 공격에 대해서 준비가 잘 되어 있는가를, 장비, 또 인원, 또 교육 수준에 대해서 점검하고 교육하는 거가 연대에 있는 화학장교 주 임무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대장 할 때 연대 화학장교가 점검으로 와요. 우리 중대로. 그러면은 이렇게 점검해요. 이렇게 몇 명 이렇게 제일 좋은 놈들을 뽑아 주십시오. 그럼 7명 딱 뽑아가지고 옷 입는 거 몇 초 안에 빨리 입을 수 있게 이렇게 딱 시험 보고, 또 공부 잘하는 몇 명 뽑아가지고 화학 관련된 공부 보고, 또 우리 화학병 이렇게 교육시켜가지고 정찰 한번 해봐라. 그럼 장비 이렇게 있어요. 장비 들고 이렇게 정찰하는 것도 해주고, 또 저 산에 가서 이렇게 갔다 와서 하는 거 다 점검을 받는데, 그래서 이제 100점 만점에 이렇게 나름대로 점수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점수를 이렇게 나눴어. 근데 내가 딱 보니까 우리가 어떤 옷 입는 데에 대해서 점수가 낮다. 그러면 이제 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대위지만 그 중이나 소위한테 가서 말을 해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드려요. 그 후배들한테. 야, 화학장교 좀 우리 저번에도 뭐가 좀 안 좋았는데 좀 이번에는 이건 좀 너무 안 좋은 거 빼고 보고 해라. 보고 드려라, 연대장님한테. 그리고 결과 좀 이렇게 조작을 좀 하자. 융통성 좀 갖자. 한 번만 좀 살려줘라. 너무 힘들다. 결과가 안 나오면 또 이렇게 공개되고는 좀 창피하니까 이번 한 번만 도와줘. 응? 한 번만 도와줘. 그래서 내가 아부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걔는 딱 이렇게 좀, 중대장이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도와준 친구도 있고,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했는데, 다음날 그 연대장님이 보는 그 상황 보고판에 삼중대장, 레드, 또는 엠버, 그린 중에서 이렇게 레드 이렇게 빨갛게 점수 주고 점수 제일 낮다고 해주고 그래서 내가 연대 화학장교 너 그딴 식으로 한번 해봐라.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욕은 아니고 이렇게 협박했던 그 상황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연대 그 예하에 있는 뭐 대대나 중대에 가서 교육, 점검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연대 예하에 9개 중대가 있잖아요. 직할 때까지 합치면 뭐 또 더 많이 있는데, 그 이제 그 중대 화학 장비, 화학에 대해서 이제 잘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제 그런 거 이제 점검하고 주기적으로 이제 보고하고 결과 보고 쓰고 표창도 주고 이렇게 이런 업무가 메인 업무예요. 근데 이 업무를 가끔 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 연대는 뭐 전세규상에 뭐 이렇게 화학 관련된 거 좀 몇 줄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제 그거 이제 그게 맞나냐 틀리냐 연대 작전장교님과 같이 이제 타당성 한번 이렇게 점검하고, 그게 이제 참모로서의 임무가 큰데, 화학장교라기보다는 연대 작전장교님의 보조장교라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 소대장으로 갔다 그러면은 자 이제 사단에는 화생방 지원대라고 해서 중대보다는 규모가 크고 대대급보다는 작은 그 대급이 있어요. 화생방 지원대. 그래서 대급의 화생방 지원대 소대장으로 가면 그냥 보병 소대장하고 똑같아요. 내 밑에 이제 병력 편제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편제가 보통 소대가 30명이니까 30명이라 칠게요. 그러면 그 30명하고 뭐 주특기 할 일 있으면 주특기 하고, 그다음에 교육훈련 할 일 있으면 교육훈련 하고, 그리고 장비 뭐 관리해야 될 거 있으면 장비 관리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단에 있는 화생방 지원, 화생방 병가, 그 화생방 지원대는 그 사단 예하 부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어떤 대대가 훈련을 뛴다. 그러면은 사단에 화생방 지원대 한 개 소대가 가서 그 대대의 뭐 훈련을 지원하는 거죠. 그래서 뭐 훈련 상황이 주어지면 사단에서 지원 나온 그 화학 소대가 뭐 정찰도 해주고 제독도 해주고 뭐 이런 훈련들을 해요. 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제가 기억나는 거는 우리 대대가 훈련하는데 화생방 그 소대가 와서 샤워 시설을 제공해줬던 기억이 있어요. 샤워실 차인데 샤워가 가능해. 그래서 아니면 물을 엄청 많이 싣고 와서 막 물을 막 싸줘. 그래서 화생방 그 친구들 덕분에 훈련하면서 샤워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거 외에는 뭐 다른 기억은 없는데, 그렇게 이제 사실 소대장으로 가면 뭐 보병 소대장하고는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예. 그래갖고 이제 병력 관리, 아까 말씀드렸던 병력 관리, 교육 훈련, 또는 뭐 이렇게 뭐 훈련, 예하 부대 훈련 있으면 훈련 지원 나와서 이렇게 있는데, 화학병과가 좀 이렇게 소수병과다 보니까 아무래도 참모장교로 있는 것보다는 그 화생방 지원대, 화학병과끼리 모여있는 데 가면 좀 더 마음이 편하죠. 예. 그리고 이제 왠지 다 보병인데 나만 화학병과야. 그리고 나한테 막 잡일을 시켜. 서럽잖아. 그래서 참모보다는 소대장으로 가는 게 조금 더 마음도 편하고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뭐 장기를 할 게 아니라면 화생방 괜찮지만, 장기를 꿈꾼다 그러면 화학병과는 조금 비추천합니다. 왜냐면 제가 군 생활하면서 화학병과는 중위는 본 적이 있어도 대위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뭐 근무하는 제대가 다르니까. 예를 들어서 군단 예하에 화생방 대대가 있대요. 그러면 군단 예하에 화생방 중령 한 명 있다는 거야. 그쵸? 그럼 대위는 어디서 근무하지? 그쵸? 그 군단에 있는 대대 안에 화생방 중대장이 있겠지. 그러니까 나 같은 그냥 보병 중대장은 만날 일이 없지. 그쵸? 그렇게 따지면 잘 봐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사단의 보병 중령이 보병 대대장. 예. 보병병과의 중령은 참모부대 있으니까 그거 다 빼고, 전투병과 뭐 지휘관으로서 사단 예하에 보병 대대장 9명 있어요. 그럼 3개 사단이면 27명 있다는 거잖아. 군단 밑에 3개 사단이 있으니까. 그럼 보병 중령 27명인데 화학병과 중령은 1명 있는 거야. 그럼 어쩌면 어떻게 뭐 소수끼리 경쟁해서 소수가 되니까 그게 더 유리한 건가? 아무튼 제가 봤을 때 아무튼 그 장기를 꿈꾸고 있다면 화학병과는 조금 비추천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화학병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도움이 좀 되셨나요? 더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더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충성.